집에 많이들 있는 김치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김치 두루치기 만들어 볼게요. 5cm 길이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썰어 줄게요. 네, 자, 김치는 여기 소를 조금 이렇게 제거를 해줄게요. 이게 다 들어가면 약간 텁텁해질 수가 있어요. 김치 국물이 들어가면 좀 질척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가볍게 짜주면 좋습니다. 먹기 편한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맛술 넣어주도록 할게요. 알룰로스, 단맛, 고추장, 다진 마늘도 2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살짝 둘러줄게요. 돼지고기를 넣어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 알려드릴게요. 이 돼지고기의 연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양념이 있는데 맛술입니다. 맛술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가면서 구워주시잖아요. 잡내가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요.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고기가 이제 이렇게 노릇하게 잘 볶아졌어요. 어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치우고 김치를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잘 익어졌어요. 네, 자, 그러면 양념 넣어줄게요. 대파도 좀 넣어주고 고추도 넣어주고 후추, 통깨도 약간, 참기름 약간 이렇게 둘러서 간편하게 즐기는 고급 반찬, 떠먹는 장조림 바로 시작할게요. 꽈리고추 2등분으로 잘라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 반을 갈라줄게요. 송송 써는데 한 1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2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팬에다가 기름 약간 두르고 고춧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간장, 참치도 약간만 넣어줄게요. 맛술,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알룰로스 넣어서 단맛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매실청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조림 하려면은 우리가 물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물 넣으면 되지 하시죠?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 정수기에서 끓는 물을 받아왔거든요. 따뜻한 뜨끈한 물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장조림이니까 고기를 먹을 거잖아요. 찬물을 넣어서부터 언젠가는 끓어오는데 그때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고기에서 육즙이 빠져나오거든요. 뜨거운 물 넣어주면 금방 끓기 때문에 이 고기에서 육즙이 덜 빠져나와요. 고기의 그 감칠맛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끓는 물이나 따끈한 물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끓어요. 그러면 이제 메추리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파의 하얀 부분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5분을 끓여주시면 됩니다. 꽈리고추, 홍고추, 대파 넣고 2분만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깨, 참기름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먹는 진미채 무침 바로 시작할게요. 진미채를 짧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채 맛있긴 한데 약간 뻣뻣하죠. 흔히 마요네즈 사용하시는데 오늘 마요네즈 사용하지 않고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을 5큰술 정도, 여기다가 맛술을 3큰술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물러서 잠시 두잖아요. 그러면 이 진미채가 엄청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무침을 하고 나서도 계속 부드러움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두도록 할게요. 이때도 그냥 두면 수분이 증발해서 마를 수가 있으니까 비닐을 덮어서 한 10분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 한번 끓여야 되거든요. 고춧가루, 고추장, 양조간장, 알룰로스 약간 넣어줄게요. 식용유가 들어가는데요. 다진 마늘, 물을 한 3큰술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래 끓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맛이 잘 어우러지도록 끓여주시면 되고요. 불을 끄고 식혀줄 거예요. 식혔다가 묻혀주셔야지 부드러움이 유지가 됩니다. 10분 정도 뒀더니 엄청 부드러워졌거든요. 한번 끓인 양념장 넣고 이렇게 바닥까지 다 양념이 이렇게 묻었어요. 참기름하고 통깨 넣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두부조림의 반전 매력 바로 시작할게요. 두부조림 하는 두께로 써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두부조림 양념에 단맛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쭉 나는 게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양파입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충분한 단맛으로 인해서 단맛이 들어가지 않아도 너무 맛있게 됩니다. 파도 좀 썰어서 같이 볶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송송송송, 시나물 냉장고에 있는 거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기름 뺀 참치, 고춧가루 중에서 이렇게 반 정도만 넣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남은 고춧가루, 양조간장, 맛술, 다진 마늘 한 큰술 넣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통깨도 미리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도록 할게요. 기름 두르고 썰어놨던 대파하고 양파 넣어가지고 단맛을 쫙 끌어낼게요. 자, 이렇게 투명하게 됐죠? 한 입 크기로 썰어놨던 두부를 쫙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봄나물, 참치 가운데다가 딱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양념장을 두부 위에다가 쫙, 양념장 물을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끼얹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도 이렇게 좀 넣어서 7분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부조림이 다 완성이 됐어요. 들기름 한 큰술 해서 쫙 둘러줄게요. 단골 집 반찬이죠. 감자채 볶음 바로 시작할게요. 껍질 벗긴 감자는 채 썰고 찬물에 담궈 전분기를 빼줄게요. 오늘의 포인트, 감자에 소금, 참치액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20분 정도 절여줄게요. 볶는 시간도 줄고 감자가 부서지지 않아요. 양파와 당근 그리고 청양고추까지 채 썰어주고 팬에 들기름 두르고 감자, 당근, 양파를 넣어 볶아줄게요. 감자가 투명하게 익으면 청양고추를 넣고 굴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후 마지막으로 통깨, 참기름을 두르면 완성! 요즘 애호박 많이 저렴하죠? 가성비 좋은 밥반찬 애호박 볶음 바로 시작할게요. 애호박은 도톰하게 채 썰어줄게요. 양파도 채 썰고 대파와 고추는 동글동글 썰어줄게요. 고춧가루, 간장, 참치액, 굴소스, 올리고당, 다진 마늘, 통깨, 참기름 넣고 섞어주면 양념장 완성! 기름 두른 팬에 양파와 대파를 넣고 향을 내준 다음 애호박을 넣고 오늘의 포인트, 바로 마른 새우입니다. 이걸 넣어주면 애호박 볶음의 풍미와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이 상태로 볶다가 애호박이 촉촉해지면 양념장과 청양고추를 넣어 좀 더 볶아줄게요. 애호박이 이렇게 약간 덜 익은 상태죠. 열혈로 충분히 익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